실버꽃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마법리그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과 동일한 문항수 및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마법리그 9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총 35문항입니다. 35문항 중 21문항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되는 기준입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겪는 정서적 반응은 1. 소외감 2. 책임감 3. 정체감 4. 고독감 5. 상실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상실감입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하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정체감을 갖게 됩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혼자라도 잘 살아야지 하는 삶의 개척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1단계는 상실감입니다. 2단계는 정체감입니다. 3단계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하는 단계입니다. 상실, 정체, 개척입니다. 문제 2.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 감소 2. 의존성 감소 3. 조심성 감소 4. 가족 내 역할 증가 5.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외향성 감소입니다. 노인이 되면 외향성은 감소하고 내향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에서 의존성과 조심성은 증가하고 가족 내 역할과 사회적 관계망은 축소됩니다. 문제 3. 대상자를 일어서게 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최소 하루 1시간 정도 서 있거나 일어서서 걷도록 돕는다. 2. 서서 움직이는 동안에는 조용히 지켜본다. 3. 대상자를 부축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연습을 한다. 4. 일어서기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5. 일어서기는 위험 대상자에게 도움이 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일어서기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일어서기는 혈액순환, 근력유지, 골다공증, 폐활량에 도움이 됩니다. 1번에서 최소 하루 20분 정도 서 있거나 걷도록 합니다. 2번에서 서서 움직이는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로 격려합니다. 3번에서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혼자 움직이게 합니다. 5번에서 일어서기와 위험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4.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장기요양위원회에 제출한다. 2. 공단 소속 부서장이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3.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4.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초 판정 시 1년이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입니다.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1번에서 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번에서 장기요양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합니다. 4번에서 최초 판정 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5번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65세 이상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 5.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대상자가 며느리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특례요양비 4. 요양병원 간병비 5. 가족요양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가족요양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1번과 2번에서 시설급여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것이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시설급여는 1, 2등급 수급자, 재가급여는 1에서 5등급 수급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특례 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보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번에서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6.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피부에 발적이 발견되어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진료 후 약물 복용 주의 사항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였다. 1. 옹호자 2. 정보 전달자 3. 말벗과 상담자 4. 동기 유발자 5. 관찰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정보 전달자입니다.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보를 가족, 시설장, 관리 책임자,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문제 7.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몸 씻기 도움, 몸단장, 구강청결 도움 1. 방문 목욕 서비스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 인지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서비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세면, 머리 감기, 식사, 몸 씻기, 옷 갈아입기, 몸단장,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 구강 청결, 이동 등은 모두 신체활동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문제 8.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신부전이 있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자 2. 뇌졸중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인 80세 여성 3. 파킨슨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4. 외상성 관절염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5. 혈관성 치매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입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첫 번째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두 번째 대상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입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1번과 3번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인정제외 대상입니다. 2번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인정제외 대상입니다. 4번에서 외상성 관절염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문제 9.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다.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2.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3. 못 본 척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5.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입니다. 옷 갈아입기 도움과 화장실 이용하기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문제 10.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입니다. 기저귀가 젖은 경우 즉시 교체하고 기저귀 착용 부위의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및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보호자에게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는 입소 전 침대 생활을 한 대상자에게 침대가 허리에 좋지 않다며 무조건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제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에서는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하여 안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1번에서 신체 구속은 격리와 억제대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3번에서 존엄성은 폭력, 폭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4번에서 차별 및 학대는 대상자 간 차별, 학대 금지 및 피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5번에서 질 높은 서비스는 개인적 선호의 존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제 12.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노인학대는 물론 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라도 즉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 13.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부동산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아들이 강제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 대상자가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아들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1. 방임. 2. 경제적 학대. 3. 유기.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대상자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입니다. 대상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학대는 대상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 14.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킨 사례는 1. 대상자의 사생활을 동료에게 알린다. 2. 보호자에게 업무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3. 요양보호사는 표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추가 서비스는 대상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수행한다. 5.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대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요양보호사는 표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입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1번에서 사생활은 개인정보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2번에서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보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4번에서 추가 서비스는 어떤 경우라도 안 됩니다. 표준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5번에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문제 15.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의사와는 협력하지 않는다. 2. 대상자 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수행한다. 3. 대상자 부재 시 청소, 세탁 같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제공하고 귀가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선호보다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5.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항상 책임의식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1번에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2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자 가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3번에서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다음 방문일을 적은 메모를 남겨둡니다. 4번에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개인적 선호를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 16.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3.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4.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성희롱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1번에서 피해 사실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2번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4번에서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번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는 종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서비스 중단과 배치 변경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증 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수근관증 후군입니다. 수근관은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입니다. 손목 관절, 내부 압력, 손목 통증, 손저림 관련 질병은 수근관증 후군입니다. 문제 18.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입니다. 결핵균은 햇빛 특히 자외선에 노출되면 활동성이 떨어져서 거의 전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번에서 잠복 결핵은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외부로 결핵균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전염성이 없습니다. 2번에서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습니다. 3번에서 결핵은 주로 폐에 영향을 주지만 인체의 거의 모든 기관을 침범할 수 있는 만성 전염성 감염병입니다. 4번에서 결핵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문제 19. 설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재 복용량을 늘린다. 2. 탈수로 인한 열이 날 수 있어 몸을 시원하게 해준다. 3. 장운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한다. 4. 장내 유해 물질 배출을 위하여 의사의 지시 없이도 지사제를 복용한다. 5. 탈수 예방을 위하여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탈수 예방을 위하여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입니다. 설사는 탈수와 전해질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1번에서 설사를 멈추는 약은 지사제이고 설사를 하게 만드는 약은 하제입니다.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사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2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3번에서 장운동을 억제해야 설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4번에서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 20.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공복 시 혈당이 떨어진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3.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5.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입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 감소는 신체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번에서 공복 시 혈당은 상승합니다. 2번에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합니다. 3번에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5번에서 기초 대사율은 감소합니다. 문제 21. 선망 대상자의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다. 2. 가족 구성원의 방문을 중단시킨다. 3. 항상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한다. 4. 밤에는 커튼을 열고 불을 꺼둔다. 5. 야간 선망이 있는 경우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야간 선망이 있는 경우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입니다.
늦은 밤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야간 썸망이 있는 경우는 방을 밝게 합니다. 1번에서 진압력 유지를 위해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합니다. 2번에서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합니다. 3번에서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4번에서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둡니다. 문제 22.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로바이러스는 높은 기온에서 활동이 활발하다. 2.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이다. 3. 구토와 설사가 흔하게 나타난다. 4. 감염된 사람은 회복 후 바로 음식을 준비한다. 5. 크기가 매우 작은 세균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식중독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구토와 설사가 흔하게 나타난다입니다. 1번에서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오히려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겨울철 감염률이 높습니다. 2번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를 섭취하여 감염됩니다. 4번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회복 후 2-3일 동안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에서 크기가 매우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일어나는 식중독입니다. 문제 23. 노화에 따른 미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미뢰의 개수와 기능이 증가한다. 2. 입 근육이 탄력성이 증가한다. 3. 단맛과 짠맛의 감지 기능이 감소한다. 4. 구강 점막 재생 능력이 개선된다. 5. 신맛과 쓴맛의 감지 기능이 감소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단맛과 짠맛의 감지 기능이 감소한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은 소금, 설탕 등을 다량 섭취하게 됩니다. 1번에서 미뢰의 개수와 기능은 감소합니다. 2번에서 입과 입술 근육의 탄력성은 감소합니다. 4번에서 구강점막 재생 능력은 감소합니다. 5번에서 신맛과 쓴맛은 오히려 잘 느낍니다. 문제 24. 고관절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는 1. 고체중 대상자. 2. 장기간의 와상 상태인 대상자. 3.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4. 철분 흡수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 5.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번에서 저체중은 고관절 골절 위험성을 높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지향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와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2번에서 고관절 골절은 낙상을 할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3번에서 고관절 골절과 면역 억제제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4번에서 과도한 철분 흡수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의 골밀도를 떨어뜨려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 25. 노인 우울증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서히 발병한다. 2. 식욕이 증가한다. 3. 매사에 적극적이다. 4. 소화불량과 가슴 답답함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 질문에 대해 근사치의 대답을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소화불량과 가슴 답답함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이 밖에도 두통과 무기력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1번에서 노인 우울증은 급격하게 발병합니다. 2번에서 식욕이 감소합니다. 3번에서 매사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5번에서 치매는 질문에 대해 근사치의 대답을 하지만 우울증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26. 요실금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2.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 강화. 3. 호르몬의 생산 증가. 4. 충분한 수분 섭취. 5. 변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변비입니다. 변비는 복압성 요실금의 발생 요인입니다. 1번에서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2번에서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강화, 3번에서 호르몬 생산의 증가, 4번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요실금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제 27.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은 1. 치매. 2. 파킨슨 질환. 3. 선망.
4. 우울증. 5. 뇌졸중.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좌측 뇌 손상 시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가 나타납니다. 문제 28. 뇌관이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은 1.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2.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저하된다. 3. 운동실 조증이 발생한다. 4. 반신마비가 일어난다.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저하된다입니다. 뇌관 손상은 뇌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뇌줄기의 손상을 의미하며 이는 심각한 기능장애를 유발합니다. 뇌관 손상 시에는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저하됩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 29. 치매 단계별 특징과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초기에는 최근 생활 사건을 잘 기억한다. 2. 치매 중기에는 의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3. 치매 중기에는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진다. 4. 치매 말기는 일상생활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5. 치매 말기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만 알아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치매 중기에는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진다입니다. 중기에는 환각, 망상, 불안, 초조, 배회 등의 증상이 심해집니다. 1번에서 치매 초기에는 최근 생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2번에서 의심 증상은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4번에서 치매 말기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전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5번에서 치매 말기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문제 30.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2. 주요 증상은 안정시 손발 떨림, 무표정한 얼굴, 느린 움직임 등이다. 3.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질환이다. 4. 초기부터 기억력과 진압력이 저하된다. 5. 뇌혈관 질환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주요 증상은 안정시 손발 떨림, 무표정한 얼굴, 느린 움직임이다입니다. 근육 경직 또한 주요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1번에서 파킨슨 질환에서는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3번에서 파킨슨 병의 발생 요인은 도파민 분비 장애입니다. 4번에서 초기 기억력과 진압력 저하는 치매 증상입니다. 5번에서 뇌혈관 질환은 치매와 뇌졸중입니다. 문제 31. 골다공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햇빛에 나가는 것을 피한다. 2. 저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3.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줄인다. 4.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한다. 5. 고단백 고지방식이를 섭취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한다입니다. 칼슘은 몸을 지탱하는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1번에서 햇빛은 체내 비타민 D 농도를 높여 칼슘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2번에서 저체중인 사람은 칼슘과 비타민 D 등의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체중은 그 자체로 뼈에 무게를 가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번에서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5번에서 고단백, 고지방 식이는 오히려 골 손실을 촉진하고 칼슘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 32. 노인에게 낙상, 배뇨장애, 변비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어 복용 후 주의해야 하는 약물은 1. 수면제 등 신경정신계 약물. 2. 소염진통제. 3. 당뇨병 약제. 4. 스테로이드제. 5. 항고혈압제.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수면제 등 신경정신계 약물입니다. 수면제 등 신경정신계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낙상의 원인이 되는 의식저하, 혼수, 호흡 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뇨장애와 변비 등의 원인이 되는 소화기 문제,
근육이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 33.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열발진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기다린다. 2. 열성 부종이 발생하면 시원한 장소에서 머리를 상승시킨 자세로 휴식한다. 3. 열탈진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 4. 열사병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시원한 음료를 공급한다. 5. 열경련이 발생한 부위의 근육을 마사지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열경련이 발생한 부위의 근육을 마사지해준다입니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1번에서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옮깁니다. 2번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3번에서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거나 냉수로 샤워를 하는 것이 열탈진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의식이 없는 경우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 34.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1번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에게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2번과 3번에서 귀에 대고 말하거나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례입니다. 5번에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정하여 설명합니다. 문제 35.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4.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5.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입니다. 대상자와 옳고 그름을 다투거나 대상자를 탓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